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하더니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시를 넘기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인데요. 간만에 2차 전지와 편의점 또 스페이스X 관련주까지 상승분을 켠 이 시각 시장에서 특히 눈여겨볼 이슈 키워드 2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북미의 전력망의 훈풍을 탄 ESS, LFP 공급에 물꼬를 튼 2차 전지의 반격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 2차 전지주를 짓눌렀던 단어가 바로 전기차의 캐즘이었죠. 그런데 최근 시장의 시선이 이제 전기차 한 곳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미국의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전기를 저장했다 필요할 때 공급하는 ESS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또 가격은 저렴하고 수명은 더 긴 LFP 배터리가 ESS의 주력 배터리로 부상하면서 중국이 장악해온 LFP 시장에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 유력 배터리 업체 사상 첫 대규모 LFP 양급제 공급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 동안 최소 19만 톤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업계에서는 약 3조 원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급 자체가 급증하는 이 북미 ESS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LFP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된 NCM 등 3원계 배터리보다 출력은 낮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또 수명이 길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ESS에 적합한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기존의 포항 하이니켈 양극재 라인 일부를 이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해서 고객사 인증을 진행 중이고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나설 예정을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는 합작 LFP 공장까지 가동을 해서 생산 능력을 최대 5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다른 대형 고객사와도 공급 계약에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이번 계약이 중국 중심의 LFP 공급망에 국내 소재사가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2차 전지를 사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의 ESS 배터리 수요는 2024년 약 73기가와트시에서 올해는 104기가와트시, 내년에 124기가와트시, 2028년에는 이제 150기가와트시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북미 EV 배터리 수요 전망치가 약 102기가와트시에 비해서 ESS가 104기가와트시로 처음으로 EV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ESS가 EV를 웃돌 전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또 태양광과 ESS를 함께 설치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미국의 넥스트라 에너지가 2분기 ESS 신규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나 증가했다는 점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ESS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부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데이터에서는 EV 역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전기차 판매와 침투율은 2024년을 저점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의 침투율 역시 최근에는 20%의 중반대 까지 치솟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럽을 중심으로 EV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또 중국 역시 역성장폭을 줄여가는 단계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결국 지금 배터리 산업의 변화는 ESS라는 새로운 성장축이 추가되는 가운데 기존의 EV 수요도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보는 게 적절하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ESS 시장 확대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른바 한국판 IRA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의 지원책도 논의되고 있었죠. 미국 정책의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투자 기반까지 강화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면 아직 업종 전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1년 새 106% 큰 폭으로 오른 데 비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은 오히려 하락했고요. 삼성 SDI와 LNF, 대주전자재료 등이 그래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업종 안에서도 이렇게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그렇다면 북미의 ESS 확대, EV 수요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받으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가장 빠르게 보여줄 국내 2차 전지 탑픽 기업 어디일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키워드 바로 태양광입니다. 미국이 중국 중심의 태양광 공급망을 겨냥한 장벽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완성된 태양광의 모듈이 아니라 산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과 인고 또 웨이퍼까지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는데요.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기초 소재이기도 한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태양광과 반도체 공급망을 동시에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폴리실리콘 관련 수입을 제한하는 포고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핵심은 관련 파생제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 수입 가격까지 설정을 한 겁니다. 폴리실리콘은 1kg당 21달러, 또 인곶과 웨이퍼는 1kg당 100달러의 최저 가격이 적용되고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This will bring the supply chain here. 그러니까 이 조치가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올 거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값싼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중국산에는 이미 무역법 301조와 위구르 강제노동법, 그리고 반덤핑과 상계 관세 등 여러 규제가 겹쳐 있는 만큼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면 상대적으로 비중국 공급망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적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온도차 굉장히 뚜렷해 보입니다. 중국의 대표 태양광 기업 룽지 그린 에너지, 또 룽웨이, 또 TCL 중안 등의 올해 상반기 적자를 합치면 100억 위안, 약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내 이런 신규 태양광 설치가 둔화된 가운데 공급망의 과잉으로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저가 경쟁이 이어진 영향인데요. 반면에 우리 기업들 하나솔루션은 2분기 영업이익이 3,065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서 대비해서 무려 200% 넘게 급증했고요. OCI 홀딩스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공통점은 비중국 공급망인데요.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조지아에서 인곶과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북미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OCI 홀딩스는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과 베트남의 웨이퍼를 연결하는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공급망을 밀어낼수록 결국 누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되겠는데 여기 태양광 시장에 또 주목해봐야 할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스페이스X CEO의 태양광 공급망 내재화 속도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미국 내 대규모 태양광 생산 체제를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또 향후 우주 인프라까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태양광을 자체 공급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인데요. 미국이 중국산 원재료를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셀과 모듈 생산 능력을 늘리려면 안정적으로 원재료 공급처가 필요한데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폴리실리콘 생산 기반을 확보한 OCI 홀딩스 등 국내 상류 공급망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런 비중공 공급망과 미국의 현지 생산 능력을 핵심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가 기존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이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사실상 판매가 확보된 데 이어서 이제 추가 증설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가스터빌 셀 생산 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하반기로 갈수록 판매 증가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망 최상단인 폴리실리콘을 확보한 OCI 홀딩스, 또 미국에서 태양광 밸류체인을 구축한 한화솔루션 두 기업 가운데 이번 정책 변화의 실적 레버리지 더 크게 받아갈 종목은 과연 어디일까요? 또 이 밖에 주목해볼 태양광 섹터 관련 모멘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지는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이 시각 이슈 키워드 살펴봤습니다.